코로나19 부동산 대책 이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연일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급격히 위축되거나 장기적으로는 침체의 길을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한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제 예고를 한 대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이제 순탄치 않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리스크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선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6.19 대책 이후에 이제 8월 달에 수정 보완된 좀 더 강화된 정책이 나올 거라는 시장 반응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미 예견되고 있는 미국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실제 이미 나와 있는 가계부채 대출에 대한 그 부담도 큰 상태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반응도 어두울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따른 아무래도 입주 폭탄 그런 우려들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단순한 사태가 아니라 한 리스크로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리스크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라면 이제 단연 집값을 꼽을 수 있겠죠. 네. 다소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하락세를 또 면치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긴 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6월 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4%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6.19 대책 전후로 해서 한 연중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승폭을 놓고 얘기했었을 때는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워낙에 빠르게 큰 폭으로 상승했던 그 가격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좀 더 우려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규 공급 외에도 지금 어제부터입니다. 7월 4일부터 전국 한 40여 곳을 대상으로 해서 LTV, DTI 규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입주 물량이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더 어두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하반기 예상되는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자, 지금부터 시장의 부담감으로 끌고 가고 있는 부분들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에 쏟아질 공급 물량입니다. 대략 23만 가구가 예정돼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입주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를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한 50% 서울 기준으로 한 50% 정도 더 늘어났다고 보지만 그렇군요. 실제적으로는 서울에서의 어떤 공급량을 봤었을 때는 오히려 입주 물량을 놓고 봤었을 때는 35% 정도 감소가 됐다라는 평가들이 오히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 지방을 놓고 봤었을 때 23만 가구가 되는데 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서울, 경기, 부산권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서울, 경기, 부산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서울도 예를 들면 2001년도에 한 4만 5천 가구, 부산일 경우는 한 2만 5천 가구 정도 됐었습니다. 그걸 대비했었을 때 지금 현재 공급량이 한 폭탄 수준까지 나올 수 있는 한 10배 이상 상승됐다라는 기준인 거지 실제 이제 소화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 경기, 부산은 좀 영향이 덜하지만 나머지 일부 지방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량을 초과해서 미분양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단기간에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전세와 매매 가격 조정이 이제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예,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이번 이제 규제에서 DTI 규제가 잔금 대출에 있어서의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예전에 이미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는 시점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연결되어질 때 잔금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급매도로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세대수가 많은 대규모 신규 단지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량이 같이 동시에 몰리다 보니까 전세 가격 하락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과잉 공급에 의한 혼란으로 봐야 할까요? 과잉 공급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수요층이 굉장히 두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나오고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보면 2009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서도 항상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수요층이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투기 세력이 빠져나가고 나면 실수요층이 다시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4, 15, 16, 17년도 이렇게 겪으면서 오히려 양극화가 되고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가격이 더 올랐고 공급량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도심의 신축되어지는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어떤 시장 평가에 의해서 오히려 더 가격이 오르거나 가격이 이렇게 이제 위험의 요소가 오더라도 오히려 안정세를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청약을 넣자 이런 식의 어떤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금리 인상 악재로 또 예견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상승폭이 이제 그 일반 서민들이 봤었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데 저희가 항상 비교 사례
시대를 얘기를 해드린다면 2008년도에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과열 양상들이 보였던 시대를 비교해 본다면 그때 당시 금리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리의 영향을 받는 실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는데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네. 보금자리 대출이라든가 오히려 보완된 실수요자 시장은 또 만들어지고 투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규제들이 나오는 거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큰 영향들은 좀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말씀대로라면 금리 변동에 따른 시장의 충격은 아직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아직은 불안하다는 요소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될지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한국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한 관망세가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이 완성화되고 금리 수준도 완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춘 수요층들이 다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좀 그때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정화가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책에 본격적으로 손질에 들어간 이 대출 규제는 어떤지 궁금한데 오늘 이제 8월 정부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이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정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규제 측 중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계대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라 하는데 지금 가계담보대출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주택임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사업자 대출 그리고 개인 신용대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원리금을 상환을 해가면서 집을 구하고 있었다가 본다면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 원리금 상환 없이 장기적으로 이자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혜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만 만약 추가 규제가 포함될 경우에 주택 시장이 냉각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부 어느 정도는 그 시장 반응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네. 판단되어집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저희 나라 자산의 규모라든가 그 평가를 놓고 봤었을 때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게 편중되기보다는 절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노인 세대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임대화되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니즈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시장 형태를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냉각까지는 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일단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처와 예방한다는 이제 입장에서요. 네. 현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은 예방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자금은 굉장히 큰 자금들이 유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양극화가 된다라고 해서 어느 지역은 계속 오른다라는 그 투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계속 투자를 한다라는 표현 그리고 대출 규제를 받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발생이 되었을 때 장기간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자금이 묶이게 되고 또 시장 규제에 급 격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요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규제에 맞춰서 시장 반응이 보여지는 걸 좀 더 관망적으로 좀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진희 전문가와 함께 하반기 우리 부동산 시장 전망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